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의여고 2학년 언어와 매체 내신을 담당했었던 김선호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까만 선호쌤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직 시험은 끝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우리 숭의여고 친구들에게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우선은 언어와 매체 시험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숭의여고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도 시험이 아직 일정이 남아있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2학기 기말고사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분명히 처음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끝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던 2학기 기말고사 언어와 매체 시험에 대한 어떤 총평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되면서 이 시험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내년에는 언어와 매체를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내신에서는 내년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네. 우선은 문항 구성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4문항 그래서 90점과 10점 각각 해서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기준으로는 숭의여고가 대부분이 90점 만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봐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총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항 수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문항 수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항 수는 아니었고 그냥 적절하게 30문제 이내에서 주로 이제 학교들이 출제를 하게 되는데 28문항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문항 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시험 범위인데요. 우리 이번에 숭의여고 친구들이 이번 시험 범위도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먼저 중세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중세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여기다 이제 중세라고는 써놨지만 여기다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고대에 해당하는 문법이라든지 거기에 근대 시기 이렇게 두 가지 고대와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고대 그리고 근대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시기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고대와 근대와 그 다음에 중세 이것을 다 묶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국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에 대한 해당하는 범위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관계. 뭐 이거는 어렵진 않은 부분입니다. 단어들 사이에서의 어떤 의미관계, 뭐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상하의어, 뭐 동의의 관계, 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학습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 약간 복병처럼 느껴졌었던 게 어문규범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문규범도 마찬가지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어사가 보통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험에서도 주로 이제 국어사 위주로 나오겠다라고 이미 예상은 했지만 어문규범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문규범 안에는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런 그 어문 규범들이 조항들도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학습을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국어사도 많은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수업을 주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항들 그리고 학교에서 좀 더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서 이제 학습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까지는 이 어문규범 역시도 이제 국어사 못지않게 변별력을 좀 나타낼 수 있겠다 좀 예상했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뒤에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시험이 국어사 위주로 나오게 되면서 어문규범은 딱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두 문항.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서 하나,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문항수가 좀 적어서 좀 맥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요 두 문항 역시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결국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국어사가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었구나라는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바뀐 첫 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매체는 다루지 않고 대부분 시험에서 언어를 주로 다루게 되는 시험 경향을 보였습니다. 숭의여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매체의 비중이 좀 적었었는데 올해는 이 매체에 대한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냥 매체에 해당하는 단원 전체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문항수 역시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매체가 차지하게 되면서 올해 이 매체의 비중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면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이 매체 부분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 안에서의 어떤 개념 체크, 그 다음에 학습활동과 관련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국어사가 이번 시험에서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경향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저의 판단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그때는 언어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은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워낙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하나의 영역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깊이 있는 문제를 내게 됐을 때 변별력을 좀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러한 양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 시험은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난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국어사 자체가 아무리 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그렇게 막 쉬웠던 시험은 또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중세, 근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세문법이 거의 대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80% 정도 중세문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20%는 고대 그리고 근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규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나 로마자 표기법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문규범 같은 경우는 심화 수준의 문항은 출제는 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총칙 제1항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험 전날에 학생들한테 이제 그 저희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 히읗과 관련된 로마자 표기의 좀 주의점을 학생들한테 좀 언지를 좀 시켜준 게 있습니다. 집현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H를 밝혀 적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게 운이 좋게도 그 부분이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 집현전이 정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서 아마 어문규범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영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던 시험이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체 영역은 교과서 학습 활동이나 지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매체 부분이 학생들 사이에서 뭐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국어사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국어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 지문이 보통 이제 출제가 이제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동요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 출제가 좀 되었죠. 그래서 이 서동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예를 좀 들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오래되었던 이제 주차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직전 자료에 서동요에 대한 어떤 해설 자료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직전 자료를 이제 배부를 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서동요 부분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고대국어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학원회라고 하는 지문도 교과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 소학원회 역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설 자료를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경험을 좀 기억을 해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문항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지문을 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골라라. 혹은 시대별로 비교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어사 부분도 우리 갈무리 학생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굉장히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 시험 경향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숭의여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 시험을 이제 보는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이게 좀 우스갯소리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뭐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올해 고3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들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고3들은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과 같이 함께한 학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었죠. 자, 어쨌든 수능은 치러졌고 지금 현재 이제 지금도 입시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 우리 숭의여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아직 고등학교 3학년으로 새 학기는 시작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고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젠 너희가 고3이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너무도 당연한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국어. 수능국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수능국어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된다면 뭐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제는 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내 등급을 올려놓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다져나가고 이제 굳혀나가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능국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꼭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내신입니다. 뭐 물론 이제 내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 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수능으로만 나는 그래도 수시로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시와 수시가 나뉘게 되는 게 2학년 거의 후반 때쯤 되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라고 쓴 이유는요.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해서 이제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말이 나왔고 서울대에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서울의 주요 학교들 역시 그렇게 똑같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친구들 수능과 내신이 둘 다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내신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꼭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보통 이제 고3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특이라든지 이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내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서는 갈무리 학원에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나눠지게 되었죠. 수능에서도 화작과 언매. 자, 우리 친구들이 화작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언어와 매체는 이번 2학기 때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나는 언어와 매체가 좀 안 되네. 화작을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어와 매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어쨌든 들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냥 하나의 영역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갈무리 학원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과정을 통해서 이런 화작과 언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나 대비가 이루어져서 바뀐 수능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꼭 달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3이었을 때는 이러한 세 가지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대비가 이루어져야 올 한 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등학교 3학년 정규 1과정이 2021년 1월 2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갈무리 학원에서는 올해 이제 류신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민욱 선생님으로 이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이제 맡게 되시는데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조금 다른 그 색깔을 드러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갔고 안내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는 이제 좀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꼭 갈무리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을 좀 못했었거나 아니면은 내년 정규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꼭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결정을 좀 해서 겨울방학 1월 2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3학년 정규 수업에서 출발을 잘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내신 대비나 이러한 그 수능 국어에 대한 준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헤쳐나가야 되겠죠. 내년에는 아마 학사 일정이 올해와는 좀 다르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학사 일정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제 개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작년과 같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어도 긴장감 잃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정규 수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숭이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굉장히 좀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코로나 그리고 감기 뭐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새해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있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